이제 7번째 시간인가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서는 4번째 시간이죠. 근데 전체에서는 7번째 시간, 여러분 정리하세요, 시간은.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과목 쪽은 제가 하나하나 끊어서 가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참고할 때 또 한번 참고하기 쉽게 섞지 않고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증별로는 마지막이죠. 세무회계. 전 시간까지 회계관리를 했었고요. 그죠? 전전 시간에는 전산 세무회계, 전 시간에는 회계관리, 이번 시간은 세무회계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 예상한 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자꾸 앞에 지나간 거 다시 설명하게 되고 강조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는 있는데 여하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무회계. 국가공인이죠. 지금 나온 건 다 국가공인이에요. 전산세무회계, 그 다음에 회계관리,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한국세무사의 시험이 똑같아요. 전산세무회계처럼. 이게 성격이 비슷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자, 등급은 상급, 2급, 1급이에요. 등급은 상급, 2급, 1급. 그래서요. 상급 때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주택등기제한법을 배워요. 그리고요. 세무회계는 똑같은 거 4개를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새로 추가되는 과목은 이거 하나인 거예요. 국세유법. 세무회계 1급은요. 구세국이 똑같고 새로 추가되는 건 상속세증여세. 나와야 10점 만팍이죠. 지방세는 4번에 한 걸로 잘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결국은 같은 것이 계속 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심화되고 심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이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은 세무회계 1급은 주관식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봐도 충분해요. 여기서 충분히 공부를 하거든요. 요것만 여긴 주관식이니까 좀 더 깊게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시험 형태는요. 100점 만점에 40점 과락이거든요. 40점 과락. 평균 40점이에요. 평균 40점. 양쪽 거 다 더해서 평균 내서 40점, 그러니까 과목당 40점 과락이고요. 요거는 과목당이고. 과락은 과목당이에요. 1부, 2부. 1부랑 2부를 시험을 나가서 보거든요. 1부, 2부. 어려운 거 아니고요. 같은 시험을 보는데 1부, 2부 과목을 나눠놨다고요. 1부, 2부. 그래서 시험은요. 언제나 요게 1부예요. 1부. 그 다음에 그 등급에 따라서 이게 2부예요. 특별한 의미 없어요. 시험지 받으면 1부, 2부 같이 받아요. 같이 한꺼번에 보는 건데 과목만 나눠놓은 거라고요. 과목만. 그래서 1부, 2부 어느 쪽이든 간에 40점 미치면 과락이에요. 40점 미치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요. 양쪽 도에서 평균 60점이 합격이에요. 60점. 그래서 세무회계가 내용이 정말 어려운 시험이고요. 비정형화되는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의 유일한 약점은 평균이 60점이라는 거예요. 잠시 설명할 겁니다. 시험 형태는요. 세무회계 상급은 100% 주관식. 이건 볼만하죠. 세무회계 2급은 다 객관식이 원칙인데 양쪽에 주관식이 3문식인가? 5문식이 섞여 있어요. 5문제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섞여 있어요. 주관식이 포함됐고요. 세무회계 1급은 스릴 넘치게 100% 주관식이다. 이해할 수 있죠? 시험 형태 아시고요. 시험 시기는 전산세무회계 보는 날과 똑같이 보는 거니까, 오전에 보는 거니까 4월, 6월, 9월, 11월 이때 봐요. 똑같이 전산세무회계랑 똑같이 봐요. 자격증의 특징은요. 우리나라 세무 분야, 세무 실무 분야의 대표 자격증으로서 세무법인, 세무회계 사무소 등에서 기업 등에서 매우 유용한 자격증이다. 문제는 뭐다? 잘 모른다라는 거죠. 안 알려진 자격증이니까. 하지만 세무 쪽에서는 굉장히 인정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현장에서. 얘는 세무를 좀 아는구나. 물론 아는 것과 실무 적용하는 건 다르지만 일단 알아야 적용을 할 거 아니냐고.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됐죠? 그래서 1부, 2부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틀을 봤으니까 이제부터 세무회계의 본질도 좀 보죠. 자, 세무자격증의 시험의 특성과 학습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세무회계를 정말 세무회계 2급이나 그 이상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반드시 세무회계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재무회계가 안 됐으면 세무회계는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특히 법인세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가장 어렵다는 법인세는.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단계를 밟아가는 것과 곧바로 가는 거는 대부분은 단계 밟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고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에 재무회계 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 하는 게 정상적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또 세무회계 시험 또한 전산세무 시험과 같이 비정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어렵다. 어떻게 한다? 차근차근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한 기출문제 풀어보는 건 도움이 된다. 분명히 본 따올 테니까. 똑같아요.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 문제내기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거는 그나마 약점이 확 보이죠. 그러니까 교재를 집중적으로 판다는 그런 확실한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교재를 집중적으로 파면 거기서 뭐 운 좋으면 막 70%까지 나오니까. 이해하시죠? 근데 요 비정형화되어 있는 건 그 범위를 차근차근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 그때 기출문제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세무의 시험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세법 일부, 법인세법과 부가세법, 세법 2부, 법인세와 부가세를 제한 나머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 두 개를 묶은 게 1부, 나머지를 묶은 게 각각 2부예요. 묶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시간이 다르거나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동일한 시간 내에서 보는데 시험지에 1부, 2부로 구분되는 것 뿐이에요. 1부, 2부로. 똑같이 봅니다. 아마 과목을 특성에 따라 나누는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뭐 형식은 기억해 두시고요. 자, 회계관리 1급이 과목 모두, 과목 각각 70점, 20점,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는 반면에 아까 보셨죠? 세무회계는 세법 1부와 세법 2부 각각 40점 이하면 가락,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예수 있죠? 가만있어 봐. 요거 제가 헷갈리네요. 이하인가요? 미만인가요?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뭐, 이하 아닌 미만이에요. 어쨌거나. 여긴 관심 갖지 마세요. 이건 곤란하죠. 여러분들은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쪽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죠?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요 약점을 잘 이용하셔서 전략을 잘 세우면 그만큼 승산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건 잘합니다. 이런 건 잘합니다. 세무회계 시험은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면 커트라인이 60점이라는 것이 최대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요. 60점이 커트라인인 것과 70점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회계 세무 분야 이쪽의 시험은 대부분 70점 커트라인이에요. 대부분. 요거 빼고는 딱 하나가 60점이 있거든요. 전산회계 운용사 이론 시험이 60점이긴 해요. 여하튼 100점 만점에서 60점 커트라인과 70점 커트라인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70점은 정말 많이 맞아야 쓰는 시험이라면 60점은 어찌 보면 반쪽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의외로 굉장히 커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산세무회계 시험 보면 학생들이 떨어져도 다 68점 안팎이에요. 70점 커트라인인데. 그래서 의외로 60점까지 맞는 건 의외로 상대적으로 쉬워요. 전략만 잘 짜면. 그래서 이게 최대의 약점이다.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설명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부, 2부를 나누면요. 이렇게 1부, 2부를 나누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1부는 이해하는 세법, 이해성이 굉장히 커요. 이해해야 되는 과목. 이해를 해야만 풀어낼 수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그런데요. 요쪽은요. 법의 특성상 요쪽은 암기가 많아요. 특성이 다 그래요. 소수세 암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열거주의니까. 국세기용법 다 암기 내용이죠. 뭐 상증세 지역서도 거의 유사해요. 특징이 이쪽은 이해하는 것이고 이쪽은 암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각각의 성향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쪽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1부를 어려울 것 같아요? 2부를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은 1부를 어려워합니다. 2부는 어쨌거나 따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시험 직전 되면 외우시라도 외워요. 저도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안 외울 수 없잖아요. 막 급해지면 머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과락도 이쪽에서 많이 나고요. 일반적으로. 점수도 이쪽이 낮아요. 법의세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평균 과락 40점 넘겨야 되고 평균점 넘겨야 되니까 전략이 이거란 말이에요. 요쪽은 어려운 쪽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물론 많이 맞으면 좋겠지만 요쪽에서는 부가세가 양도 작아요. 양도 작고 상대로 쉬워요. 또 논리적인 거라서 한번 정리 잘 되면 잘 안 흔들려니까 부가세를 최대하게 확실하게 충실하게 해놓으면 부가세에서 최소한 과락을 면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6대4나 7대3으로 나오는데 시험은 여기는 뭐 거의 5대5고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잘 해놓으면 세법 일부에서 일단 과락 날 확률을 그만큼 줄인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줄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의세 일부만 맞으면 과락은 면할 것이고 점수는 여기서 따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만약 40점만 넘기면 예를 들어서 딱 40점 맞으면 80점만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암기과 목적이니까. 그게 일단 대표적인 전략이에요.
여기서 최소한 과락을 넘기고 최대한 점수를 맞춰놓으면 나머지는 점수는 여기서 따는 거라고. 암기과목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의외로 뭐 약점이 있어요. 저희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많이 붙었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다 잘하면 좋겠으나 수험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은 가장 좋은 건 요 부가치세 요것만 확실하게 두면 일단 과락 잘 안 나요. 그 법인세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물론 점수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최소한 과락 면해놓고 그리고 과락보다 조금 점수만 올려놓으면 나머지 점수는 어떻단다. 이거 다 암기하는 거니까 시간 투자하는 만큼 점수 나와요. 이쪽은요. 그래서 양쪽 앞에서 120점 맞으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만약 과락 간당한데 40점이라 가정하면 최악의 경우도 그래서 80점 맞으면 된다. 운이 좋아가지고 5, 60점 맞으면 60점 맞으면 돼요. 이게 60점이니까 커트라인이 가능한 거라고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험에는 부가세가 핵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양은 세 개 중에 가장 작은데 양이 작으니 공부하기도 편하고 또 한번 잘 정리해 놓으면 잘 안 흔들려요. 딱 논리적 세법이라. 그래서 해 놓으시면 여기에 그 전략은 부가세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역시 차근차근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요. 요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법인세를 많이 어려워하니까 과락을 막기 위해서 부가세를 확실하게 공부해두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된다. 그러면 일단 일부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점수가 거기서 과락만 안 당하면 점수는 암기세법인 2부에서 따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됐습니다. 세무회계는요, 일단 내용이 짧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각각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볼 때 편하시라고 제가 일단 이 강좌는 끊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앞에서 대부분 했던 내용이긴 한데,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앞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들은 거니까 좀 뭐 부족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 내용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앞에 분은 어느 정도 기억한다는 전자에서 정리 차원에서 여러분들 목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물론 지금 말고 다음 시간에. 되셨죠? 자, 됐습니다. 자, 일단 각 자격증의 특징,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가를 세 개를 다 보여드렸어요. 전산세무회계, 회계관리, 세무회계. 자, 그 가장 많이 다루는 거니까 했던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거에 대한 걸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